안녕하세요. 거란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이선입니다.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거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오랑캐라는 것밖에 없고, 제가 거란하고 알고 있는 거는 발해를 면허시키고 당나라와 반대, 뭐 대충 그렇게 얽혀 있다라는 정도밖에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나라 거란에 대해서 순서를 처음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완성뿐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좀 교육에서 야외라고기 독립적으로 빼놨습니다. 도저히 사람 전문가. 그 다음에 거란의 주변 국가가 필요하죠. 혼자만의 국가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통치 구조하고요. 문자, 혈통, 종교, 경제, 그리고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거란이 뭐라고 이렇게 그 개념으로 해서 그 유목이 뭔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란적 요나라는 정복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복국가가 도대체 유목민하고 무슨 상관관계라는 그런 무엇일까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직접 가셔서 밤을 새셨다 그러면 전 제 안방에서 도대체 정복국가하고 유목하고의 관계는 뭘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말 달리면서 황당히 달리는 그 기분을 제가 좀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글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썼는데 제가 막 흐르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를 뭐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보왕조 스텝 유저문이 뭔가. 그리고 간간히 제가 보면 이제 기본이 까만색인데 빨간색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못 외우니까 제가 빨간색만을 읽으려고 좀 포인트를 찍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파란색은 좀 보일 거예요. 그건 거기에 언어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 건 여러분한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실제 요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0세기서부터 12세기 초까지 그래서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란 국도는 카라키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내용물 절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북쪽을 지배한 왕조가 되겠고요. 초대왕제는 야외라고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키테라는 얘기는 이란 식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야외라고기는 야외란 부족이고요. 거란 8부족을 이제 통합하는 것이 야외라고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실제 사건을 요약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목민이 전국 왕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라는 걸 제가 쭉 풀어나간 거예요.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에 이제 중원권대거든요.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유목민이 그러니까 유목이란 뜻이 뭔가 그런 기본서부터 책임 거에서요. 제가 이제 옮겨왔습니다. 유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풀과 물의 형편에 따라 주기적으로 거쳐서 옮겨다니는 것 중에 한 형태라고 사마천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몽골고원에서 시작하여서 실제 그 정복국가들 거란뿐만 아니라 몽골 또 다 쭉 기호가 있잖아요. 흉노 전부 몽골고원에 이렇게 발원지 거기서 자기네들의 발원지는 각각 틀리지만 거기에 터를 내렸죠. 그래서 그 몽골고원에서 시작해서 여기 다 이들의 활동을 기타의 흉노, 훈 이런 비롯해 유목민들의 활동 부대가 몽골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전에 책에서 할 때 흉노 들린 대로 흉노는 도덕 개념 이런 개념을 가졌고 돌골 이것도 희한하네. 전 그렇게 개념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건 이제 몽골 그렇게 알고 있었고 몽골이 몽골가라는 캐션을 약간 좀 가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제 생각들을 썼고요. 했고 그래서 그 족보를 그런 쪽으로 썼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누르가고 이들의 산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이제 단상을 쭉 썼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너무 빠른 결론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쓴 거는 거란이라든가 유목민족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본을 좀 썼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일 수밖에
없다. 힘은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세대에 발언한 또 다른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동화되거나 또 희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있으나 부드러움과 기다림은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었고요. 말이 좀 제가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말이 좀 이상했는데 말을 타는 흥분된 삶이 안정된 정주의 삶보다는 편안하진 분명히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허허벌판에서 상대부터 응시해야 되죠. 왜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뭔가 좀 뺏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주민을 바탕으로 정주민들을 선발하지는 않죠. 왜 그들에서 존재라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서 쭉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이 정리할 겁니다. 그게 부정해야 되더라고요. 막 흐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썼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란 역사는 그 야유란 부족 출신의 아버지가 탁월한 지도력 안에서 충분히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탄생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라버기가 한 줄기 햇살에 의해 잉태된 아버지는 3살짜리 아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내걸음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4달 후에 똑바로 보기 시작했고 한돌이 되었을 때 말을 하며 장래일을 예언하였다고도 하며 아버지는 일찍부터 그래서 조상 대대로 영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났다. 라는 이제 그 민족의 건국설화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탄생 설화를 배경으로 해놓고 거란은 자연스럽게 1기는 거란인들이 만주지방에 정착한 시기죠. 2기는 중국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3기는 요나라가 망하고 소요를 또 만들죠. 파키스탄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거란족의 발언은 4세기 이후 네이몽고 자치구 시라무생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6세기에서 9세기경에 수하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발전하였고요. 9세기 말에 당나라가 분명히 세력이 중요한 자리에 힘이 세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때 발음하기 시작했고 거란이 이제 드디어 요나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거란이라는 이름은요. 요거는 제가 지금 건너뛰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기가 보시면 거란의 상경이만고가 요 위치입니다. 여기가 토대 태조가 수도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태종이 그 요나라에 흐르는 젖줄 그러니까는 강을 따서 요나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옛날 이 요수가 또 최근에 요하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요수가 요한지 되게 정확치는 않지만 여기가 바로 이쪽에 이름 자기가 주로 살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이 요수를 따서 요나라라고 했는지 실제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그냥 거기에 흐르는 강 이름을 따서 요나라고 했다는 건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강 이름을 제가 좀 더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 추정은 요수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종 태양 때는 주로 이제 중국 경락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연주 16주를 받았고요. 태종은 만리장성 인하우를 지출해서 처음에 후지를 세우게 했다가 친구가 뺏는 거죠. 그러니까 토사구편을 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지배하는 데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6대 성종 때 와서는 굉장히 강해지죠. 강해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연에 맹약을 했습니다. 맹약을 했는데 실제 이제 해마다 은 10만 냥하고 명제 20만 필이라고 하는데 세 편을 해마다 조공으로 발차가 했는데 현재로서 환산할 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 진종 때 연애같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X가 은 10만 냥하고 명주 20만 냥이 60배 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중국에서는 큰 건 아니기는 했었나 보다요. 그렇지만 잔타에 넘어지지 않는 독서가 없다는 식으로 해마다 이거 조금은 우리나라에 피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라는 계속 내분이 그 후로 있게 돼서 이제 금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는
금가에 활치를 이제 겁나잖아요. 활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미 송나라가 금하고 먼저 죄악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배경으로 해서 요나라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멸망이 1125년에 당하는데 좀 더 이 야율대석도 머리랑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했나 봅니다. 바로 전에 1124년도에 자기를 추종하는 그 부족들, 이웃 부족들하고 다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열을 지금 서열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서열은 주마세 추강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르다리아강 주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황제를 하고 계속 근처 투르키스탄하고 공략을 하면서 땅을 굉장히 넓힙니다. 그래서 그 안다라가 제가 정확히 이 위치는 트란스 옥시아나에서부터 이 지역을 다 확립하고 호라진이라죠. 그 페르시아 쪽에 이슬람 이런 쪽에 사람들을 복수시키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위르브 자치구,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을 전부 다 서유가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유도 80년간 지속을 했죠. 굉장히 많이하고 같지만 큰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문하고 뭔가한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그러면 야유라부기는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유라부기는 거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라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이제 워낙이 똑똑하고 그다음에 야망도 컸기 때문에 자기의 밑그림은 아마 젊어서부터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략 901년도에 대라부 출신의 혼덕훈이라고 자기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유라부기를 보고 이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원정을 가면서 근처에 실이라든가 해적을 정복하죠. 처음 가서 해적을 하고 901년에 그 야유라부기가 오랜 원정에서 개선하자 부족들이 너무 좋죠. 그래서 다 그 사람의 공을 해서 다시 승리를 시킵니다. 현재 이리금이라서 국방장관으로 승리를 시킵니다. 다음에 또 당나라로 또 출국이 들어갑니다. 또 이기죠.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중국 당나라에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황소인왕이 있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피폐했었기 때문에 야유라부기가 또 운도 좋았던 거겠죠. 중국을 침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전리하고 대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은 부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된 야유라부기는 계속해서 통합해가지고 좀 더 넓게 차지하고 이제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 이런 기반으로 해서 자기 영구적인 집권의 기회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유라부기의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일부 어떤 자료에서는 굉장히 평화되게 좀 야만적으로 좀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유라부기 리더십은 전쟁 프로뿐 아니라 정치적 박해로 거란 강적으로 들어온 한족들을 보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유입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문화를 버릴 수 있다는 거고 내 문화를 잊어버린다는 개념이 듭니다. 그러나 야유라부기가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아온 전쟁 포로가 9만 5천이고 유수령의 그 피편에서 친형이 초안했어도 수천 명이 왔고 또 갈대에 한 5천 명씩 자신을 같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소수도 아닌 유목을 모르는 농경민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세력의 거꾸로 중요한 요소로 반대를 시키는 거죠. 수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유라부기는 처음부터 이질적인 요소, 거란과 한족을 융합해서 하나의 세력으로 이끌었다는 대단히 중요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정복국가 탄생의 서막이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 나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되냐면 그 남녀간 분명간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도 중국 사람들의 자기 혼자의 머릿속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 가운데 면모였을 중요한 그 참고로 삼았고 나중에 1등 공신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3명이 눈에 두드러져 있습니다. 프로였던 하면은 유목민이 해본 적도 없는 성곽을 세우게 했고요. 도시구역을 만들었고 농업기술을 전시해서 그래서 프로로 들어온 한인족 할 수 있는 게 유목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業생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북기라는 사람은 사법행정에 종사했고요. 북방의 법률과 한족의 간섭을 잘 전출했다고 합니다. 또 항구지 역시 야외라복의 권력에 참여해서 거란의 풍속과 한족의 예법을 충족한 새로운 예법을 만들고 거란과 한족이 공존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야외라복의 포용 리더십은 인재등용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경제도 좀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타버린 거죠. 일단 피난해 온 백성 9만 5천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이라든가 이런데 또 이제 이란이라든가 전쟁이 나고 그러면 이웃 나라에서 오는 걸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그런데 야유라기는 이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란이 커지기 위해서 그런 분량이라든가 뭐들 이게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족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성군에 나와 있는 그 영이죠. 소금.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소금이 없죠. 근데 이제 뭐 파무주적으로 그쪽으로서 이제 바다였기 때문에 소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딱 해서 실질적인 당나라의 그 경제라서 이제 독점해서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런 적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야로미가 주가으로 가져간 거죠. 가져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나름대로의 전통은 3년 단임제였습니다. 거란이요. 근데 길게 본 거죠. 혼돈군을 분명히 3년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연임으로 추진한 겁니다. 강력하게. 그 당시 야유라부기가 이제 혼돈군 다음으로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죠. 영토의 그런 야망이 있어서 혼돈군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연임을 하게 돼갖고 파괴해버립니다. 단임제를. 그래서 그 다음에 야유라부기가 감행이 되죠. 9년을 집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거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그 자리를 다른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야유라부기가 내놓지 않으려고 자기 머리 쓴 거 내놓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 거란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또 어디 가야 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방으로 쫓겨나는 게 되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아예 수준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을 키우죠. 힘을 키워서 다시 통합을 해서 결국은 드디어 진짜 야유라부기가 폐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거란이 점점 커지는 것도 이제 발의 마지막 구간이자 애왕이 보고서 옆에 있는 흑도장수리한테 슬쩍슬쩍 네가 좀 한번 건드려봐라 했는데 이게 잘못 건드린 거죠, 발왕이. 그래서 해봤다가 이 거란이 이 흑도장수리를 완전히 초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도 결국 그 시리에 대한 그 책이 한 번 있거든요. 네. 시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아요. 시리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여기 보면은 부가적으로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시리 찾아보고 있어요. 네, 시리가 네, 찾아볼 게 좀 굉장히 많고요.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유라부기가 자기 수호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몽골 지역에 있는 것을 다 그 부족들을 평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중국 중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중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를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고원에 있는 부족들을 다 평정한 거고, 또 두 번째, 송나를 치자니까 송나를 배후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발해가 있고 이런 나라들을 먼저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세 가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왕조를 해서 왕이 이어질 거라는 자신감에 있어서 자기는 발해까지 수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란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 하고요. 당나라하고 송나라하고 좀 걸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갈딱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고려가 또 등장하죠, 나중에. 근데 이제 이 거란이 발해는 멸망시켰지만 이 고려와의 기술대치가 왔을 거예요. 타격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 강동육주에 대한 처음에는 고려에다 좀 수준 줬다가 감성도 그게 중요한 땅이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나라 요즘 보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저희 나라 땅 따먹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줬다가 이거 돈 뺏어야 되겠는데 주나요? 안 주죠. 그런데 그 기주대치라는 이런 데서 힘이 파워게임이죠.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래서 결국은 그 고려의 영토로 나게 있어서 고려가 압록강 연안까지 다시 기숙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좀 찾은 거죠. 통치 구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북면과 남면가로 되어 있고요. 강동육주 그 파란 다시 합쳐드리겠습니다. 남면육주요, 여기요. 여기 강동육주요. 강동육주를 워낙에 요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제 좀 고려하고 좀 송나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협상을 하고 이제 좀 거기에 사신들의 굉장히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줬다고 합니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말을 좀 듣게 그렇지만 그 땅만 받고 전혀 오랑캐라는 생각을 했고 발해하고 고려하고는 관계가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상관을 안 하겠다 해서 거기서 전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란의 왕이 저희 고려까지 그 전쟁을 이렇게 왔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기주대첩에서 시발된 걸 다 잃고 그다음에 강동육주는 바라보도 못하고 그냥 넘겨주다 합니다. 그리고 통치구조는 얘기한 대로 남녀간 분열간인데 남녀간에서는 당의 분열제도를 그대로 운영했고요. 분열간에서는 내륙아시아 초원지대 살고 있던 그런 아까 잡다한 민족들, 부족들이 있죠. 부족들이 들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거란적인 관습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해서 운영을 했지만 실제 이화된 그런 통치 구조로서는 융합이 안 되고 대립 가설도 좀 많이 컸다고 합니다. 어디 가나 잘한다 해도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란을 만재에서 발언한 알타이 부족으로 같은 알타이지만은 퉁스계 언어를 사용한 부족인 여주족과는 다르게 거란은 몽골 국가와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다르고 거란 쪽은 언어는 퉁구스어가 섞인 몽골계 언어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문자에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자형은 주로 한자 모양을 따서 많이 첨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란 소자, 대자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요. 이 문자를 만든 거는 한 문화에 대한 대적이지만 또 그 한 문자를 좀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그게 정확히 대한민국이보다는 좀 억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그 한자도 다 사라졌겠죠. 결론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국가가 망하면서. 그래서 고란 그런 대자는 920년 태조 야랑기가 직접 참배에 작업 착수했고 가천의 구원에 완성됐다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동생 야요진라는 미국의 사장부터 배운 외국 문자로 해서 표음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언어학자는 이 위구르의 표현 문자가 우리나라의 한글 표현 문자가 여기서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쓴 거고요.
그래서 혈통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5세기 쯤에서 발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찍이 그 378년에 고구려 국방을 침공했죠. 거란이 이거는 이제 발언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고구려가 되죠. 고구려에 굉장히 많이 이제 당하죠. 그래서 거란은 강태 토항이 공유받고 인구가 보수되고 또 당나라에도 보수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란이 이제 거친 풀처럼 거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종교는 실제 사면신적인 종교이지만 처음에 북촌에서 농경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안정적인 정조국가가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인과 발해 물론 거란이 유목민 사회의 불교가 흥행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불교열에 의해서 방대학과 국교회를 많이 소진했다고 얘기합니다. 세태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넘어가고요. 저희 경제는 그 위구르가 그때 철학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철제를 가공할 줄 아는 부족들이 있었죠. 부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호실 같은 몇몇 특수한 공업이 발달한 부족들에 의해서 독점되었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지배를 결국 정적으로 이용을 많이 한 거죠. 네, 그 부족들이 내 땅을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난형 하종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이 됐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나라에서 세수를 받았죠. 세납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말과 가축 등 이런 거라 육상용을 통해서 경제권을 마저 장악을 했고 교육을 하고 국내 유통경제도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마무리 제가 왔었는데요. 마무리는 제가 아까도 이제 불교라든가 정주국가가 되면서 망했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책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스페너입니다. 스페너예요. 실토입니다. 지금 위구르라든가 이제 위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앙에 스페너에 있는데 이 스페너에 있었던 그 시기죠. 그러니까 몽골도 마찬가지죠. 몽골은 스페너의 시기, 그 시기에 흥했던 유목민족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오아시스 정주 교육의 통일을 받고 모두 문화가 융합되고 서로 사라지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에 대해서 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더 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상화가 생겼어요. 해상 실크로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주하면서 뭐 이런 사고, 그 유목민의 사고도 많이 죽긴 했겠지만 실제 돈줄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줄이 지상 그 북로라든가 남는 그쪽에 그 실크로드, 스테더에서 해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점점 쇠퇴해지지는 않았을까, 그것도 한 요인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위구르하고 거란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구르는 그 알타이 계통에, 근데 이것을 제가 거란 쓰고 위구르 쓰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문화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구르는 실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인데 농경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유목민이 농경민을 바꾸면서 요 나라 태조가 너 나라 다시 세워하고 저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거절해서 우리 이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정주, 호전성이라든가 여기를 버리면서 위구르가 한 100년 정도 살인가요? 이렇게 살고서 사라지게 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화를 남기고 우리나라까지 위구르 문자가 우리의 한국어도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구르를 그런 쪽에 그 문자가 좀 위구르를 좀 다루고 싶고요. 포함해서 독립적으로 따로 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화하고 이제 복식이라든가 이런 개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가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국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잘 모르겠죠. 네, 그래요. 저도 그러면
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다른 것도 다 공이 적용되는 멘트인데, 이 책은, 책이라는 건 편집 의도가 있어요. 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역사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실제 들어가 보면 한 7, 80%가 역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쓰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쪽에 하는 철학을, 학습 방법론을 제가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안 그러면 역사서 얼마나 많아. 우리 집에도 뭐 수십 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실 때, 우리가 몽골 성리에 가는 거, 그란 성에 가는 거, 그걸 도입부에다가 그 사진을 넣고, 예,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왔는데, 예,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럼 사진 다녀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으로 가고 비슷하게 뭐 어떻게 했는데, 전문가들보다 더 깔끔하게 이걸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있지. 안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역사 지식을 자랑할수록 역사학자로 그거는 결정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그렇고. 우리는 박사세에서 잘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와서 한 일주일 만에 몽골을 돌아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핵심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맥락을.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라운드를 명확해보면 이렇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몽골도 마찬가지로 몽골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면 다른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자기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온갖 이야기해갖고 우리가 잘 접근 못했던 걸 우리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갖고 이 정보가 잘 패킹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특히 지금 사진을 많이 내요. 우리가 그런, 우리 들어가던 사진을 각 챕터마다 최소한 5장 이상, 한 10장까지 읽어줘요. 이러면서 역사 지식하고 같이 필요해요. 때문에 맨 앞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살짝 묻어놔야 되죠. 그런 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학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발들이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뭐가 분석이 모르고 어떤 걸 막 씹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막 씹으면 되고 막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독특한 시각을 가진 일반인들이 지금 기존의 자료를 이렇게 잘 깔끔하게 정리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딴지를 안 걸어요. 그리고 가급적도 역사학자 중에 참조 많은 사람은 유행했지만 본문에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근데 계속 좀 좋아요.